10월 10일 정전 시장입니다. 이 3대 지수는 2거래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S&P 500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고, 오늘 뉴욕 증시 한 줄 요약은 모건 스탠리의 시장 굿 이즈 굿, 상승 여건이 무리겠다라는 발언으로 대체할 수 있겠는데, 지난 화요일날 뉴욕 증시는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시장을 하락시킨 원인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연준의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 요 정도 내용이었는데, 또 오늘은 동결 가능성은 더 높아졌지만 시장은 올랐죠. 경제가 또 너무 좋으니까. 이때 제가 화요일날에도 이 최근에 상하락 재료들은 부칙이 따라 나눕니다.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굿 이즈 뉴스가 굿 이즈 배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시장 굿 이즈 굿, 그냥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해버리게 되면서 그냥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금리 인하보다는 경기가 계속 좋은 게 우리한테는 더 이득이죠. 물론 금리 인하해서 유동성을 확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의 경기가 좋고 소비가 활성화된다면은 우리나라처럼 2차 산업, 그리고 특히 수출 주도 국가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경제 연착륙, 중국의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 지수는 안 오르면 이상한 건데, 내부적으로 정말 이상한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수를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중동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금 도발, 미사일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폭발적인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금주세 폐지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11일, 내일이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주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30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여기에 뭐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스마트링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고, 미국의 슈퍼 허리케인 밀턴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곡물 관련 테마주들, 이런 것도 마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또 12일날 추가 경기 부양책도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또 차이나 ETF 관련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상한가를 한 번씩 보여줬던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테마 섹터 잘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국채금리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여전히 4%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어느새 102.9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100선을 좀 이탈을 해줘야 될 텐데, 여전히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이걸 연속 조정 나온 거는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밀턴 관련해가지고 제가 테마주를 한번 올릴 건데, 플로리다주에 100년 만에 이게 지금 허리케인 등급 5거든요. 역대 가장 강한 허리케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나쁜 사람이 된 게, 허리케인 100년 만에 온다고? 그러면 인프라 이거 다 부서지겠네? 그럼 우리나라 인프라 전력 설비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들이 허리케인 관련 테마주의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통화 정책은 완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헤즈볼러가 사실상 100기를 들었죠. 우리 조건 없는 휴전할 거야라고 시사했는데, 이 네타냐후가 모르겠습니다. 네타냐후의 지금 기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이스라엘의 이런 중동 리스크들은 여전히 진행 중, ING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이 3차 경기 부양책을 12일날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이 나왔는데 5%를 찍지 못했죠. 네, 결론적으로는 중국은 이 5%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런 국가적인 정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 5% 경제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다만 최근에 중국 관련 테마주들, 중국 ETF주들이 최고점에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수가 거의 뭐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폭이. 그래서 변동성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한 달 동안에 뭐 차이나 ETF 종목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전기차 관세를 결국 유럽연합한테 두드려 맞았는데, 유럽연합의 또 브랜디 이런 음주가 아니죠.
네, 브랜디라든가 다른 또 이제 제품들로 맞불을 좀 놓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추가 협상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확정이 되면서 90조 규모의 채권 자산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라고 봐요. 사실 주식 시장의 자금도 중요하지만은 뭐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이런 나쁘지 않는 호재는 결국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 이거 자주 올려드리죠 여러분들.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거의 한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상승 호재는 주식시장에 충분히 호재로 반영될 수 있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네, 이번에 조단위 기업 IPO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25개 공모청약이 있기 때문에 공모청약 계속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이번에 상한문 썼는데 결국 HBM 성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연내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실적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증권가에서 발표한 밸류업 벌써 지금 부적합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정말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사주 소각하고 주주 환원 정책 많이 피는 주식들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같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R&D 비용을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투입을 하고 소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비용들을 이제 주주 배당, 환원 정책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하면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 배울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뭡니까, 여러분들? 통신주들, 금융사, 증권사 이런 애들은 뭡니까? 시장에 이미 더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없는 기업들이죠. 더 이상 성장이 나올 수도 없고 보통 이제 내수 시장을 좀 내수 시장에 이 비중이 많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이 할 수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R&D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좀 베푸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계속적으로 크려면은 지속적인 R&D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 뭐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은 또 많잖아요. 그런 주식 알아서 사면 되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업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 배울 때는 너무 달라. 아니,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의 재분배라는 이런 정책에 좀 희생이 된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해요. 물론 우리나라의 뭐 주주 이제 여건이라든가 뭐 최대 주주와 개인 주주 간의 동일한 한 주의 이런 가치가 있진 않겠지만은 분명 그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은 밸류 프로그램이 사실상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 보시면은 뭐 빅테크 구글이 또 이제 좀 부담스러운 악재가 나온 걸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냥 뭐 보합권 상승 마감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2026까지 스마트링 출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애플이 최근에 비전 프로를 좀 말아먹으면서 그리고 아이폰 16도 사실상 망했죠 지금.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외향적인 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에서는 그렇게 좋지만 않을 거예요. 또 애플이랑 삼성이 또 신제품으로 붙으면은 삼성이 딱히 뭐 치고 나갈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쉬울 수 있다. 다만 스마트링 관련 테마주들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는 여전히 좋다.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39% 이상 했다는 또 소식이 나왔고, 구글이 이제 기업 분할을 하라고 계속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랑 정말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하지 마라 그래도 자회사 쪼개고 계열사 나누고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해버리고 그냥 기업 가치를 다 쪼개버리는데 카카오 그 하나의 계열사가 100개가 넘는데 지금 구글은 여러분들 계열사 없어요. 자회사라고 있어봤자 웨이모 정도가 있는 거지 없습니다 지금. 근데 계속적으로 야 너희들 계속 독과점이야 빨리 분리해 계속 유튜브도 때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그래서 구글은 우리가 계속 분할 안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카카오가 120개를 분할을 안 하고 카카오 하나에 그냥 상장한 회사로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많은 계열사로든 지주사로 호평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투자 메리트가 높아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이랑 정말 기업의 문화 차이를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또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뭐 강원랜드, 그린소스, 두산 에너빌리티, 롯데 관광개발, 삼양사, 뭐 칠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오늘 목표가 상향이라든가 좋은 호재가 나왔고 현대차증권에서 좀 기분이 안 좋았나요?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NHN에 대해서 네 목표가 하향. 특히 최근에 흥국증권도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흥국증권은 맨날 하향 리포트네. 호텔신라랑 이번에 LG생활건강 또 하향 리포트 나왔다는 점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A항공 여러분들 경영권 드디어 분쟁 터졌습니다. 네 뉴스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뭐 오늘은 이 CPI 발표 또 중요하죠. 오늘 장 마감하고 CPI 발표가 있고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공개가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또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옵션 만기라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일정이고 루미르 YJ링크 공모 청약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파이팅 해야죠. 여러분들 하루 쉬고 오셨으니까 파이팅 하시고 오늘 종목 잘 잡아가지고 상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노리실 분들은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